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높임 표현이 종류가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높임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에 대해서 왼쪽 노트를 보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짚어보고 문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주체 높임은 뭐였습니까? 서술이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어 위치에 있는 아이를 높여주는 거죠.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선어말어미 시나 주격조사께서죠. 주격조사께서 그 다음에 특수어휘 특수어휘 예시에는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객체 높임은 서술이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동작이 대상을 말하는 거죠. 객체 높임이 실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사격조사께, 두 번째는 특수어휘. 그 중에서 예를 들어보면 뵙다, 들이다, 모시다, 여쭙다 같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이죠. 상대 높임은 뭐였어요? 실현 방법, 종결어미를 통해서 실현된다. 종결어미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었고 격식체에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체, 비격식에는 해요와 해체가 있었죠. 이 정도로 간략하게 높임 표현을 정리하고 일단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1번부터 같이 볼까요? 아버지께서 방으로 들어가신다. 자, 여기서 한번 높임 표현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아버지께서. 두 번째, 들어가신다 에서 시가 있죠.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주격조사인께서와 선어말어미 시가 있으니까 얘는 뭐에 해당한다? 주체 높임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버지를 높여주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훈화 말씀을 하셨다. 자, 여기서 높임 표현 찾아보면 첫 번째 깨서가 있고 두 번째로 또 뭐도 있어요? 하셨다, 하시었다 니까 선어말어미 시도 들어가죠. 자, 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격조사께서와 선어말어미 시니까 주체 높임이죠. 누구를 높여요?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3번 보시죠. 할아버지께서 댁에서 낮잠을 주무신다. 자, 높임 표현 찾아볼까요? 할아버지께서 또 있어요. 뭡니까? 주무신다. 특수어휘가 사용된 거죠. 주격조사께서와 특수어휘 주무신다를 사용해서 누구?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니까 주체 높임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오늘 할머니를 모시고 지하철역에 갔다. 자, 얘는 높임 표현이 뭐가 있죠? 모시다가 있죠. 자, 옆에 빨리 노트 확인해 보세요. 모시다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객체 높임 특수어휘에 해당해요. 자, 모시다는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지금 문장에서 할머니를 높이고 있죠? 할머니는 지금 목적어 자리니까 서술어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객체 높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을 보면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교무실로 오라고 하셨다. 찾아보세요. 선생님께서 하셨다도 하시었다 니까 주격조사께서와 선어말어미 시가 쓰였죠. 자, 주격조사께서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해서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는 주체를 높이고 있으니까 얘는 주체 높임이 되겠죠. 자, 1번, 2번, 3번, 5번은 주체 높임이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인 객체 높임 표현이 종류가 다른 게 되겠죠. 7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이 구두는 최신 유행 상품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높임 표현을 찾아야겠죠. 어디에 있습니까? 상품이십니다에 있죠. 상품이십니다에서 찾을 수 있는 높임 표현은 몇 개예요? 두 개죠. 첫 번째, 선어말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주체 높임. 두 번째,
종결어미 비읍니다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하십시오 채가 쓰인 뭐예요? 상대 높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선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선어말어미 시를 활용한 주체 높임이다. 선어말어미 시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2번 종결어미를 통해 청자를 높이는 표현도 사용되었구나.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는 표현이고 상대 높임은 뭐를 통해 표현됩니까? 종결어미를 통해 표현되죠.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주체 높임 표현이 대상은 구두이므로 잘못된 표현이야. 맞는 말이죠. 구두는 높임이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두를 높이고 있죠. 선어마음이 시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입니다. 4번 상품이십니다를 상품이다로 고치면 올바른 표현이 될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왜? 주체로 나타내진 것처럼 보이는 구두는 사실 주체 높임 표현이 대상이 아니니까 시가 없어져야 돼요. 반면에 지금 고객인 청자는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야 돼요? 상품입니다로 바꿔야겠죠. 상대 높임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과 5번은 같은 내용이죠. 청자인 고객은 높임이 대상이다. 상대 높임 표현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읍니다로 쓰여야 된다. 상품입니다가 답이라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하나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구두는 최신 유행 상품이십니다. 에서 구두도 주체 높임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죠? 구두를 간접 높임이 대상으로 착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체 높임법에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자, 직접 높임 그리고 간접 높임이 있죠. 둘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주체 높임에 해당하는 겁니다. 직접 높임은 뭡니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계속해서 뭐죠?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죠. 예를 들어 뭐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집에 계신다. 높임이 대상인 할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있죠. 뭐를 사용해서? 께서와 계신다 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자, 간접 높임으로 넘어가 보죠. 간접 높임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거죠. 자,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인다. 그래서 간접 높임인 거죠. 이 경우에는 뭘 사용해야 됩니까?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해야 하죠. 그러니까 사실 구두는 주체 높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간접 높임은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주체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두의 주체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시가 쓰였다 하더라도 주체 높임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간접 높임이 예시 하나만 들어보고 설명을 끝내도록 하죠. 자, 할머니께서는 손가락이 아프시다. 얘는 어때요? 일단 주어와 주체가 누구입니까? 할머니가 주체죠. 그런데 뭘 높이고 있어요? 손가락을 높여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걸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을 좀 잘 구별해 두길 바래요. 높임 표현이 개념은 아까 정리를 했었죠. 지금 문제 1, 2, 3번 오른쪽에 있는 노트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1번부터 한번 같이 보죠. 보기에 사용된 높임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높임 표현 한번 찾아볼까요?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아버지께서, 깨서도 높임 표현이죠. 할머니께, 깨도 높임 표현이죠. 영양제를 선물하셨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비읍니다가 있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셨습니다. 하시다. 에 선어 말음이 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주격조사께서는 주체 높임에 해당하죠. 아버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할머니께, 부사격조사께는 어디에 해당해요? 객체 높임에 해당하죠. 할머니를 높이는 표현이겠고요. 자, 아버지께서 선물하신 거죠.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뭘 까먹으면 안 돼요? 비읍니다 라는 상대 높임 선어 말음이, 선어 말음이가 아니죠. 상대 높임 종결 어미를 까먹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1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객체, 상대, 주체가 다 쓰인 몇 번이 답이에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은 뭘 묻는 문제입니까? 주체 높임 표현을 실현하기 위한 요소를 모두 고르래요. 주체 높임 표현. 이거 오른쪽에 있는 노트 보면 사실 바로 풀 수 있겠죠? 그래도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선어 말어미 씨 어디에 해당하는 거였습니까? 주체 높임이죠? 조사께서 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주격조사께서입니다. 주체 높임입니다. 조사께, 깨는 뭘 높이는 거였죠? 부사격 조사께는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죠. 종결 어미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높임 표현과 관련하여 밑줄 침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침말이 무슨 높임 표현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일단 힌트가 있어요. 혹시라도 시를 못 찾을까봐 뭘 힌트로 주고 있어요? 깨서라는 주격조사를 힌트로 주고 있죠. 주체 높임임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읽으신다 분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시,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 뭡니까?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시가 되는 거죠.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시를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셨다. 마셨다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원형이 뭐죠? 마시다죠. 마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시켜먹다. 시켜먹다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원형이 뭐예요? 시키다죠. 선생님께서 숙제를 많이 내주셨다. 얘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주다 플러스 시 플러스 어시 되죠. 4번 보고 계시다. 얘는 뭐예요? 계시다 자체로 주체 높임 특수 어휘가 되죠. 바로 옆에 나와 있죠. 주체 높임 특수 어휘. 그 다음 5번 보면 뭡니까? 눈이 시릴 정도였다. 시리다. 리을이 붙은 거죠. 자, 그럼 지금 보겠습니다. 마시 용언이 어간에 속하는 애네요. 시키다 얘도 용언이 어간. 근데 얘는 혼자 쓰이고 있어요.
용언이 어간 뒤에는 어미죠? 서너말 어미 시일 것 같아요. 한번 주체 높임 서너말 어미 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장을 다시 볼까요? 선생님께서 숙제를 많이 내주셨다. 뭐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내주시다. 이렇게 된 거죠. 또 힌트 뭐 줬습니까? 깨서를 힌트로 줬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주체 높임 서너말 어미 시가 돼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시리다 에서 어간의 시가 포함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보기랑 3번 문장 구조 보세요. 문장 구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체, 깨서, 뭐뭐를, 뭐뭐,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격조사 깨어를 사용해서 주체를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뭘 쓰고 있어요? 서너말 어미 시를 쓰고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죠.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은 선지를 보면 피동 표현이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피동 표현을 묻는 문제죠. 피동 표현. 그러니까 옆에 지금 왼쪽에 보면 노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피동 표현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피동 표현은 뭐예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이 되죠. 동작을 당한다 라는 게 포인트죠. 피동 표현이 실현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죠. 쉽게 말해서 전미사를 사용한 단형 피동, 그리고 통사적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장형 피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단형 피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실현돼요? 첫 번째, 능동사 어간에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가 붙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명사에 전미사 되다가 붙는다 라는 거죠. 통사적 피동은 뭡니까? 첫 번째, 능동사 어간에 아지다 또는 어지다를 붙인다. 두 번째 뭐예요? 능동사 어간에 뭐뭐 게되다 라는 걸 붙인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면서 1번부터 5번 선지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죠. 기억은 용언이 어간에 되다를 붙인 피동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피동 표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간과 어미 또는 어간과 접사 이런 걸 분리해 줘야겠죠. 형태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분석해보죠. 필요하가 용언이 어간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뭐가 온 거예요? 비음 니다가 온 거죠. 그러면 얘는 되다가 오지 않았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피동 표현으로 상황에 의해 일이 벌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피동 표현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보겠습니다. 탔고 형태소 분석하면 타 에다 시제, 과거 시제 선언어미 그 다음에 연결어미 고가 붙은 거죠. 자, 피동 표현이 없어요. 2번도 답이 아닙니다. 3번 보겠습니다. 디귿에는 평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가 중요합니까? 회피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 뭐였습니까?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 피동 표현이었죠. 주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디귿이 피동 표현인지 형태소 분석을 해봅시다. 용언이 어간 뭐예요? 보다죠. 보에다가 뭐 붙여야 됩니까? 지금 이라는 피동 접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종결어미 비음 니다가 온 거죠. 자, 피동 표현 사용되었죠. 그래서 3번이 답인 겁니다. 이거 했었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 내용이 객관성을 높인다, 서술이 주체를 밝히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리을은 화재의 원인에 대한 기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능동을 떠올려야 되죠. 능동. 주체의 의지니까. 자, 그랬을 때 리을을 한번 형태소 분석을 해봅시다.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얘는 뭡니까? 파생이죠. 파생 피동인데 그 중에서 뭐예요? 두 번째죠. 추정이라는 명사 뒤에 뭐가 온 거예요? 전미사? 되다가 온 거죠. 그리고 연결어미 고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능동이에요? 피동이에요? 이것만 보면 피동인 거예요. 그런데 4번 선주는 능동을 묻고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5번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리을은 모두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당했음을 드러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틀렸죠. 뭡니까? 기억과 니은은 뭐예요 지금? 능동이죠. 디귿과 리을은 뭐예요? 피동이죠. 그러면 원치 않은 일을 억지로 당했다 라는 이런 피동이라는 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디귿과 리을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죠. 빠르게 볼게요. 1번 선지부터 봅시다. 기억은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건 어떤 표현이어야 되죠? 그렇죠. 피동 표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 아까 분석했었어요. 뭡니까? 필요하. 내가 분석할 때 같이 한번 분석해 봐요. 비음, 리다, 피동 표현이 없다. 따라서 얘는 뭐다? 능동이 된다. 그래서 틀린 거죠. 2번 보겠습니다. 니은에는 피동접사 이가 쓰였다.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 자, 여기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잡히지 이 부분이죠. 형태수 분석하면 잡다에다가 히, 지 이렇게 붙은 거죠. 피동접사 이가 아니라 뭐가 쓰인 겁니까? 히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3번 넘어갈게요. 디귿은 행위 주체가 불명확하다. 자, 행위 주체가 불명확해요. 이런 건 어떨 때 쓰입니까? 보통은 피동 표현일 때 쓰이는 거죠. 디귿 아까 분석했었습니다. 우리 뭐였어요? 타다에다가 과거 시제 고. 자, 능동이죠. 그러니까 틀렸죠. 4번 보겠습니다. 리을은 피동 표현이 중복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이중 피동 표현은 뭐예요? 파생형 피동인 피동 접사가 두 개 쓰였다든지 또는 파생 피동과 통사 피동이 같이 쓰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중 피동이라 하죠. 형태소 분석을 먼저 해봐야겠죠. 보다에다가 피동접사 이 그리고 종결어미 비읍니다 라고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피동 표현 이 하나밖에 안 쓰였어요.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5번 보겠습니다. 미음은 전미사 되다를 통해 피동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아까 전에 분석했었죠. 지금 옆에 있는 노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정이라는 명사 뒤에 뭐가 붙었다? 전미사 되다가 붙었다. 그래서 피동 표현이 된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18번 같은 문제는 피동 표현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가장 먼저 피동 표현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어떤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피동 표현이 사용된 걸 골라라 라는 거죠. 말 그대로. 두 번째는 뭡니까? 피동 표현이 사용된 건지 또는 이중 피동이 사용된 건지 중에서 비문이 아니게 되는 피동 표현을 골라라. 이런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피동 표현이 사용된 것에 일단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는 게 좋아요.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태풍의 건물이 흔들릴 정도이다. 흔들릴 이 부분에 쓰였죠. 다음 2번을 보면 화재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죠. 3번 그 친구가 멀리 떠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여기서는 믿겨지지죠. 4번 유명인이 온다는 소식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다. 모여졌다에 있을 겁니다. 5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에너지가 쓸모없이 쓰여지고 있다. 쓰여지다에 있겠죠.
자, 이렇게 피동 표현을 일단 뽑아봤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형태소 분석을 해야겠죠? 형태소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흔들릴 정도이다.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원형 뭡니까? 흔들다죠. 흔들에다가 뭐 붙은 거예요? 리 붙은 거고 뒤에 명사 꾸며줘야 되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이 온 거죠. 2번 보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형이 뭐예요? 보다. 보다가 원형이죠. 보다. 거기에 뭐 붙어야 돼요? 피동접사 이. 그리고 또 뭐 붙습니까? 어지다 붙겠죠. 이걸 어떻게 찾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보세요. 지금 파생피동 2개, 통사피동 2개 있죠. 그거 보고서 확인하십시오. 자, 믿겨지지 않는다. 얘는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잠깐 멈춰두고 생각해봐요. 원형이 뭡니까? 믿다죠. 믿다에 뭐가 붙은 거예요? 접사 기가 붙은 거죠. 그리고 뭐가 붙은 겁니까? 어지가 붙은 거죠. 믿겨지.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모여졌다. 얘도 원형이 뭡니까? 얘는 원형은 모으다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피동접사 이가 붙어서 모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지 플러스 플러스 다가 된 거예요. 얘는 좀 어렵죠. 그래서 모이어지었다 이렇게 해서 모여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쓰여지고 있다. 얘는 뭡니까? 쓰다가 원형이죠. 쓰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이가 붙은 거죠. 쓰이다 라는 피동 표현에 뭐가 또 더 붙었어요? 어지다가 붙었죠. 자, 그럼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뭐가 쓰였어요? 피동접사 리가 쓰였죠. 2번은요? 피동접사 이랑 장형피동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쓰였죠. 3번 피동접사 기랑 장형피동 어지다. 4번 피동접사 이랑 장형피동 어지다 쓰였습니다. 5번 피동접사 이랑 장형표현 어지다 쓰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겠습니까? 답이 이중피동이 아닌 1번이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 중에 몇 번째에 해당하는 유형이었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유형이었다 라는 걸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쌤이 헷갈릴까봐 4번 선지 하나만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4번 선지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여졌다 라고 되어 있죠. 얘를 형태소 분석을 왜 아까 모으 플러스 이 플러스 어지 플러스 플러스 다로 했냐면 모여졌다 라고 해서 모이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이다는 모으다의 피동사입니다. 그래서 모으가 원형이에요. 모에다가 뭐가 붙은 거다? 피동접사 이가 붙은 거다. 근데 여라고 되어 있죠. 여젓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또 뭐가 붙은 거예요? 피동, 장형, 피동 표현인 어지가 덧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붙은 거예요? 과거 시제 어시 붙은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져서 모여졌다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